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주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저희 기본 영상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영상이죠. 그런데 이제 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주말에도 하나씩 올려드리고 혹은 뭐 종목이나 뭐 섹터 관련 영상을 하나씩 올려드리는데 이번 주는 좀 불안한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MF에서 팬데믹 지출을 촉구했다. 이번엔 긴축이 아니라 지출을 좀 해서 돌파구를 찾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고요. 11월에 반가운 코로나 백신 승인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고요. 자, 경기방어주 최근에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다. 연말까지 해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공지해 드리면은 저희 요 그 커뮤니티 탭에 오시면은 여기가 공지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롤쌤 TV에서 이제 홈으로 오셔서 요 홈 영상 재생 목록 요 커뮤니티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럼들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에도 이제 10기 모집한다 공지가 올라왔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현금 가입을 해야 되는데 현금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제 좀 고민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피드백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본문 하단에 저희 쪽에 서비스 가입 신청과 이제 피드백 신청이 있으니 제목 모바일로 보시는 분은 제목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지금 영상의 제목. 그리고 이제 PC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밑에 하단에 확인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양호하게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모습도 보였는데 유지되지는 못했고 그래도 다우 지수는 플러스권, 뭐 나스닥 지수는 소폭 약세권으로 혼조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계속 말씀드린 28,500포인트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을 어떻게든 좀 지켜주려고 하고 있다. 전일도 개파락 나온 다음에 약세권에서 양봉으로 세워주면서 딱 붙여서 끝냈고 오늘도 이제 새벽에 이렇게 돌파해서 좀 아래쪽보다는 윗방향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한 차례 이탈하더라도 밑에서 올라오는 요 11선과 21선 쪽에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좀 강하게 11선 쪽에서 지지받고 바로 지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다시 이탈하지 않고 다음 주에는 위쪽 방향으로 한 차례 29,000 쪽으로 붙어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안정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동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제 경기부양책이 자꾸 지연되면서 대선 전에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양책 규모를 좀 마음이 급해진 거죠. 1조 8천억 달러보다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조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늘어나서 이제 1조 8천억까지 제시를 했는데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러면은 민주당에 이제 점점 이제 끌려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또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고 현재는 이제 저렇게 언급이 된 것이니까. 그리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도 전이 좀 어렵지 않겠냐, 대선 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펠로시 의장이랑 또 전일 전화 통화 통해서 코로나19 검사 계획이랑 뭐 이런 사소한 부분에 수정을 가하고 민주당의 방안을 좀 수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다. 타결되면은 뭐 미증시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 돈이 이제 풀리는 것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안에도 그러니까 10월 말 정도에도 백신을 승인할 수 있다. 백신을 조기 승인할 계획에 있다라고 했는데 10월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그동안도 좀 10월이면 좋겠지만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11월 셋째 주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가장 뭐 빠른 게 이제 화이자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이자 그다음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모더나랑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등등등등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이자가 지금 먼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 결과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예정돼 있던 이제 존슨앤존슨이 임상 중단되면서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MF에서 크리스탈리나 이제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저금리가 열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 팬데믹 구간에서는 긴축을 생각하지 말고 돈을 더 써라. 각국에서는 팬데믹에 대한 지출, 재정 지출이나 이런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하는데 이제 힘을 얻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뭐 재정 적자 같은 경우는 미국이 마이너스 2.37% 쪽으로 해서 가장 심각하고, 이제 중국이 마이너스 1%, 뭐 미국과 중국이 뭐 제일 심각하다. 강대국 쪽이 이제 앞장서 있다 보시면 되고, 공공부채 같은 경우는 일본이 GDP 대비해서, 이건 GDP 대비니까요. GDP 대비해서 266%로, 뭐 일본은 뭐 경제가 계속 뭐 안 좋았었죠. 계속 후퇴한다라고, 잃어버린 뭐 10년에서 잃어버린 20년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131%, 이렇게 해서 미국은 이제 재정 적자도 높고 공공부채도 높고 해서 부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지만 더 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점이, 미국발 금융위기였던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있던 2008년 금융위기 때는 IMF에서 계속 긴축을 강조했어요. 긴축을. 지금 이렇게 돈을 쓰더라도 긴축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지나치게 좀 빠른 긴축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되다가 또 위축되고, 회복되다 위축되고, 이렇게 회복하는 걸 방해했다라는 지적이 계속 들어와서 2010년도에 가이드라인을 변경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이때 교훈을 얻었는지 이번에는 좀 지출을 좀 해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단, 이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까지는 뭐 국제 자본시장에 접근이 좀 용이하니까 괜찮은데, 좀 이런 접근이 어려운 영세 국가들은 좀 주의해라. 그러니까 좀 살만한 국가들은 더 쓰고, 좀 어려운 국가들은 조금 주의해라. 요 정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이제 뭐 선진 증시나 뭐 개발도상국 신흥지수 쪽에서 이제 추가 부양책들이 좀 나오는데 좀 힘을 받을 수 있다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지수는 이 정도까지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지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번 주는 좀 휴식하는 날이었어요. 이번 주는 뭐 죄다운 보기, 양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신 분들이 일부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지금 박스권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1400 위쪽 넘어가면서부터 여기는 이제 조금 막혀 있고, 정말 많이 올라가도 뭐 1480인데 지금 포지션을 구축하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400 위쪽에 여기를 조금 막아놓고 있고, 1480 구간을 굉장히 강하게 막아놓고 있다. 여기가 이제 코스피 200 지수로 환산하면은, 정확하게 따지면 코스피 200 지수 330포인트입니다. 거기가 1480 전후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이 좀 강력하게 막혀 있고 위에도 조금씩 막혀 있다. 이 구간은 이제 금방 열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80 정도까지는. 그래서 2480까지는 금방 갈 수 있는데, 수급만 조금 전환되는 순간 갈 수 있는데, 요 구간이 좀 이제 그 구간에서 돌파하는 여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돌파하게 되면 2500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뭐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뭐 주식을 매도했는데 뭐 크게 매도하진 않았고, 기관에서 역시나 뭐 여전히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연기금에서 매도를 좀 줄여야 되는, 좀 과하지 않느냐. 연기금이 좀 시장에 순기능을 좀 해줘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기관들이랑 앞장서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기관의 문제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만 매도했죠. 외국인은 매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이 조금, 그리고 기관이 기관 물량과 외국인 물량은 달라요. 외국인의 2천억이면은 큰 물량이 아니지만, 기관의 2천억이면은 그래도 매도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본 규모나 이 전체적인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은 그렇다고 이제 뭐 좋은 건 아니죠. 1700억 정도 매도하고, 대신 선물을 4000계약 매수하면서 이 12월까지 좀 위쪽 방향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선물을 매도도 좀 쌓아보고, 한 10,000계약 정도 쌓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휴식 구간을 찾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매도량은 아예 싹 다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지금은 매수 우위로 돌아섰어요, 선물이. 그럼 기존의 롤오버된 상방 포지션과 매수 우위로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이제 12월까지 포지션 자체는 이제 상방 쪽으로 돌아서고 있고, 대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풋옵션 뭐 17억, 그리고 콜옵션 11억 매도, 이렇게 돼서 요건 하방 포지션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요거는 대신 선물 4000계약을 매수한 거에 대한 뭐 해지 정도로 보는데, 해지하기에는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주식까지 했을 때
이거를 전체 포지션을 환산을 하면은 한 중립보다는 약간 우위, 중립보다는 우위되는 정도. 약간 뭐 상방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중립보다는 우위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 수급은 나쁠 게 없습니다. 연휴래 주말을 앞두고 이렇게 중립보다 우위되는 수급을 포지션을 구축했다라는 것은 뭐 다음 주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희 회원 방송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증시부터 해가지고는 주초에는 눈치 보기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위쪽으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래쪽도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밑으로 내려가봐야 한 2%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려갈 구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좀 쉬었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돌릴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간단히 뭐 시총상위주 간단하게 보면은 삼성전자 6만원 유지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 이탈해도 말에 21선 있고 해서 상관없고, 그리고 원래 6만원에서 6만 2천 사이는 진통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우려될 건 없으면 다시 한번 6만원 위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돌파 시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실적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나와도 기본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가치 쪽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을 믿고 가시면은 이제 뭐 서운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에 제가 그 각종 좋았던 섹터들, 가전 섹터, 뭐 그 반도체도 지금 선방을 했고 뭐 이런 거 뭐 5G 통신이나 뭐 비메모리 다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섹터들의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당 섹터들이 지금 쉬어가는 섹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올라와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라고 하면은 그 섹터들을 공략하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87,500원에서 이제 9만원 사이 정도면은 요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넘어가면 10만원대로 10만원 공략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각도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많이 밀렸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온 것도 있지만 하이닉스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학개미 운동으로 해서 올해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짧게가 아니라 사실 요 올해 봄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짧게가 아니라 한 2년 정도 생각하고 좀 여유 있게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은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저는 이 의견은 변함없이 내년까지 혹은 내후년 뭐 중순 요 정도까지는 지금 뭐 바라보고 있는 게 양호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섹터들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셀트리온 같은 이런 바이오시밀러 쪽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올라오기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해 저점 대비해서. 그리고 나서 휴식을 취하는데 오히려 지금 구간은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으로 와 있다.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매력적인 가격에 있다. 실적 성장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내부적인 리스크가 좀 있고요. CO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시밀러 기업 같은 경우 관련된 기업들, CMO 기업들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사 문제 때문에 한 차례 이렇게 출렁이고 지금 뭐 하단 쪽에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까지 이게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LG화학의 100% 자회사로 되는 것이고 자금 조달을 위해서 뭐 다시 한번 상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그러면은 저는 굳이 LG화학의 뭐 그 지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가칭으로 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교체해야겠죠. 요거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경기방어주 한국전력이나 제가 원래 애초에 보지도 않는 종목입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성장주나 이런 쪽이 좋지 잘 안 봅니다. 대신 연말 정도에나 봤을 때 조금 눌려 있거나 하면은 여러분들 관심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뭐 위쪽으로 좀 올라왔어요. 21,000원 회복되면은 좀 강해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뭐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저것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그냥 연말에
뭐 배당 시즌도 돌아오고 한국전력이 탈원전 때문에 적자까지 전환되면서 이 고배당주가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올해는 실적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뭐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전력은 올해 회복돼야 되는데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을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는 조금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뭐 매수를 하느냐? 글쎄요, 이거 좀 쉬는 구간 나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지. 또 추격 매수하는 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뭐 기대감을 높여가지고 가기보다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23,000원, 뭐 그 다음에 뭐 25,000원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목표치가 엄청나게 큰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눌려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목표치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한국전력 이후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이틀 연속 양봉 세워주면서 뭐 그 뉴딜 쪽으로 해서도 같이 엮여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올라갈 종목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원래 이렇게 여름까지 해가지고 잘 눌려 있었다라고 하면은 원래 보통은 조금 더 일찍 턴이 되는데 턴이 좀 늦었어요. 근데 이렇게 첫 양봉 제대로 이쁘게 세워주고 하면서 휴식 구간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매매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전력보다는 확실히 탄력이 좋아요. 한국가스공사는. 그래서 이렇게 경기방어주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양봉이 두 개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한국 전력만큼은 아니어도 그렇게까지 아주 탄력이 좋은 성장주 같은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 때 관심 가져야지 이제는 추격 매수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경기방어주가 지금 선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쉬는 구간을 찾아서 매매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